유통업계 주 전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식품은 물론 명품 가방까지도 모두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커머스 기업의 도전과 코로나19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대형 할인점 사업은 이제 끝물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고객도 수익도 모두 잃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온라인 전장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신선식품 시장입니다. 전국 160개 이마트 매장이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이마트는 이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서 마켓컬리나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들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우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커머스 기업들은 이마트에게 신선식품 시장을 내어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쿠팡은 2020년 물류센터 건설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냉동시설 등을 갖춰 이마트의 신선식품 시장 파일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이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신선식품 배송 스타트업 아워박스를 인수하면서 언제라도 신선식품 배송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강희석 이마트 대표에게 ssg.com 대표까지 겸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ssg.com과 이마트가 협력하게 된 것이지만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ssg.com 대표 자리가 이마트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ssg.com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급증한 온라인 주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더 많이 갖추는 일입니다. ssg.com은 김포와 용인의 세 곳의 신선식품 물류센터와 전국 이마트 매장 안에 마련된 피킹앤패킹센터가 쉴 새 없이 물류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 곳의 신선식품 물류센터 모두 수도권 서부에 치우쳐져 있어 동부권 물량을 전담하기 위한 새로운 물류센터 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마트와 ssg.com은 거점 이마트 매장을 매장형 물류센터로 전환하거나 아예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와 하나원시에 새로운 신선식품 물류센터 건립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가 가능해졌고 조만간 수도권 동부에 새로운 신선식품 물류센터 설립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선식품 물류센터 한 곳을 건설하는데 2년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강희석 대표는 PP센터를 갖춘 이마트 매장 수를 늘리고 폐점 예정인 이마트는 아예 물류센터를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도심에는 이마트 청계점처럼 배송과 수령에 초점을 맞춘 매장형 물류센터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월마트식 옴니채널 전략을 참고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월마트는 2016년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의 공세에 밀려 35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월마트가 벽에 부딪혔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강점을 가진 신선식품에 온라인 서비스를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월마트 온라인몰은 아마존, 이베이에 이어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온라인 쇼핑몰이 됐습니다. 이에 전통적 유통기업들은 모두 월마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강희석 대표는 이마트 주가가 하염없이 추락하던 2019년 10월 취임했습니다. 12만원 선을 지키고 있었던 이마트 주가는 2020년 3월, 2019년 실적이 발표된 직후 급락해 9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마트가 2019년 부진했던 것은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의 도전으로 주력인 대형 할인점 사업이 힘들어졌고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했던 삐에로 쇼핑, 부츠 등 전문점 사업도 궤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희석 대표는 취임 직후 전문점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대형 할인점 수익성을 끌어올려 취임 3분기 만에 이마트 실적을 반등시켰습니다. 이마트는 2020년 3분기 매출은 16.7%, 영업이익은 30.1% 늘어났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이마트 주가는 16만원 선을 회복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어려움에 빠진 호텔 계열사 신세계조선호텔에 자금을 수혈해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 현재는 15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주가가 정상 궤도로 올라왔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마트 주가는
2014년과 2018년 지금의 2배 수준인 30만원 선을 넘긴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의 눈높이는 30만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별도 법인의 사업 영역은 대형 할인점과 창고형 매장, 전문점 등으로 나뉩니다. 국내 대표 대형 할인점 이마트는 2017년 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마트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한 사업들도 대부분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강희석 대표가 2019년 10월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실시한 일이 바로 이 전문점들을 쳐내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식 만물상 삐에로 쇼핑을 완전히 철수시켰고 가구 매장인 메종 TCA는 철수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드러그스토어 부츠와 남성복 편집숍 쇼앤텔 매장도 상당 부분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대신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PB 상품 전문 매장 노브랜드와 전자제품 전문 매장 일렉트로마트에는 힘을 실어주면서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석 대표가 매달린 일은 대형 할인점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마트의 강점인 신선식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집객시설을 늘려 오프라인 쇼핑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많이 제공해 충동구매를 유도한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월계점 리뉴얼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식품 매장은 늘리고 공산품 매장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패션과 완구, 브랜드 매장도 들여놨습니다. 이마트 월계점은 매장 리뉴얼 직후 매출이 30%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석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전국 할인점 매장을 저마다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강희석 대표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농림부 관료를 지내다가 2005년 컨설턴트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에서 월마트 등 다수의 글로벌 유통기업을 컨설팅하며 성과를 내 파트너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강희석 대표가 이마트와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 가까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이마트 대표를 맡기 전부터 정영진 부회장에게 이마트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의 도전을 이겨내려면 월마트의 옴니처널 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을 건의해왔다고 합니다. 월마트가 아마존의 공세를 이겨낸 원동력을 이마트가 참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더그 맥밀론 월마트 CEO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며 월마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희석 파트너를 아예 이마트의 CEO로 불러들여 이마트의 변화를 진두지휘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순혈주의가 약한 신세계 그룹에서도 외부 인사가 이마트 대표와 같은 핵심 직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강희석 대표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동요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 실적 발표 이후로는 정영진 부회장은 물론 내부 임직원으로부터도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이마트 내부에서는 강희석 파트너를 불러들이자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정기 인사에서 주요 임원진이 대거 강희석 대표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하니 이마트의 온라인 길찾기가 궤도에 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